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FOMC 회의록에서 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제 둔화를 좀 초래하더라도 물가 잡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지금 큰 움직임은 없이 20K 부근에 올라와 주었습니다. 또 내일 미국의 6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으니까요. 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현재 153만 원 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코인 상승장을 불러오르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이더리움의 좀 약상승세가 있었죠.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제 100일선 좀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뚫고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대로 계속 좋은 흐름이 가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저항 구간 이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지켜보면서 알트코인들 좀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에 좀 비슷한 방식으로 좀 비트코인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한 1280불 이상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장이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뒤에 좀 여러 가지 자료 준비 많이 했으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며칠 사이에 이더리움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1280불 선까지 넘을 수 있는지 또 지켜보시면서 저희 투더골드문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어제 FOMC 회의록 발표부터 해서 내일 있을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도 있죠. 내일 9시 반에 저녁 9시 반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또 중요한 암호화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패드 입장에서는 이 고용 지표를 너무나 베이스로 근간으로 가지고 많은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암호화폐의 방향성이 정확히 좀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한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어떠한 방향성, 어떠한 힘이죠.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정확히 좋은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내용들이 쏟아지고 어느 하나씩 제기된 숙제들이 빨리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저희 이제 투더 골드문과 같이 좀 챙겨가시면서 하나하나 숙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의 이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같이 코인 소식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송치영 두나무 회장을 비롯한 업비트 운영진을 좀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의 취약성을 언급하면서 더 엄격한 규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기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검찰 당국자를 만나 루나 사태죠. 가상자산 관련 실질적인 공조수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대해서 코인한수님 어떻게 짚어주시나요? 네, 일단 이런 뉴스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루나 사태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를 좀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루나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정확히 이런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고지를 받았는지, 혹은 이 루나 관련해서 이 내용들이 좀 미흡하거나 불법적인 내용들이 없었는지를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흘러간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미국 자체에서는 이 루나 자체를 지금 이 SEC와 관련해서 이게
금융이다, 뭐 금융 관련 내용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좀 조사를 하려고 같이 이제 조인을 했다라고 해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누나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계속 이렇게 시도 법적으로 어떤 다툼, 분쟁을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테라2 같은 경우는 루나2 같은 경우도 나와서 너무나 급격한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리스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기회의 장이 될지 아니면 회복의 장이 될지 다시 한번 이 스테이블 코인 혹은 루나2에게 안 왔던 이 배신감을 다시 또 배신감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인한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볼드가 넥소에서 인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코인한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또 저군요. 네. 일단은 넥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 서비스 회사들이 많은 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암호화폐 자체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라는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업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관심도가 떨어진다라면 그 기업들 자체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직이라고 하는 거 혹은 암호화폐가 있는 걸 우리가 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업비트 이런 내용들도 똑같아요. 업비트도 이제 기업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전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수료를 먹고 사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다소 약해지면 그 기업 자체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많이 생겼어요. 이제 정확히 가격이 내려왔고 다듬는 기간이라면 이제 기업들은 떨어져 나가고 진짜 암호화폐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바닥이 든든한 기업들만 살아남는 시장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둘씩 걸러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졌을 때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코인한수님과 또 살펴봤습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단기 이제 전쟁을 휴전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따라서 저희 시장 지금 단기 급등 좀 있었습니다. 이젠 미래에는 좀 어떻게 될지 코인가드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지금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뭐 미국 CNN에서 이런 좀 소식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돈바스를 뭐 러시아 영토로 만들려는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 지금 목적이 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휴전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이 돈바스 지역의 한 75%를 이미 러시아가 점령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는 정말 안타까워요. 우크라이나한테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 휴전이나 종전을 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소식으로 오는 만큼 비트코인 뭐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상태로 이제 극적인 반등이 좀 이루어지려면 뭐 물가 인플레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연준에서도 이렇게 지금 계속 비둘기파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좀 러시아의 뭐 휴전 상황이죠. 뭐 엄청난 뭐 호재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지금 현재 코인 시장 안에 있는 이 내부 악재들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뭐 싱가포르의 유명 디파이 업체 볼드라고 하죠. 지금 예금 인출을 중단한 상태이고 지금 셀시우스랑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코인베이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이 볼드와 지금 현재 연관이 돼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전쟁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현재 먼저 얘기가 나왔죠. 이 CNN에서 언론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푸틴이 직접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데 이렇게 미국 언론사 내에서 주도적으로 좀 흐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푸틴 대통령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좀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러시아가 이 돈바스를 뭐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태로 가게 되면 결국 러시아가 승기를 잡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코인 한수님은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안에서도 뭐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그다음에 NFT 뭐 등등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뭐 세계 105개국에서 뭐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고 있다, CBDC라고 하죠.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CBDC가 나오면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터무니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디지털 화폐 CBDC 이게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루나 때문인 것 같아요. 루나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너무 정점을 찍고 있었는데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는 이 CBDC가 결국에는 루나 이런 뭐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거와 좀 흡사하지만 좀 다른 CBDC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혹은 이 CBDC 자체는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탈중앙화에서 좀 구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CBDC 나라에서 또 운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안전하겠지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국가에서도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총 생산량의 95%를 GDP 95%를 나라를 차지하는 105개국이 이제 최근에 CBDC 관련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뭐 50개국은 이미 뭐 개발과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뭐 CBDC를 선보이고 있다. 근데 다만 실제로 이 CBDC를 정식으로 내놓은 국가들은 우리가 아는 강대국은 없습니다. 자, 뭐 여기서 내놓은 뭐 10개 국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자메이카, 뭐 바하마, 도미니카 등등, 그다음에 뭐 나이지리아 이런 신흥국들이거든요. 이런 신흥국들은 아무래도 국가 자체에서 은행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많이 빈약을 해요. 모든 개인들이 뭐 은행 계좌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이 CBDC가 솔직히 말하면 활용하기 쉽고 채택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큰 나라들 주요 20개국인 G20 같은 경우도 한국, 일본, 인도, 러시아 뭐 16개국들은 뭐 개발이랑 시범 단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선도를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10개 도시에서도 조금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이 CBDC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만들더라도 이거를 실제로 도입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들 것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소 은행 계좌가 없고 좀 뭐 신흥국 아직 좀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은 채택하기가 쉬워요. 뭐 지금 전통적인 이 금융 시스템 자체를 결제 시스템 자체를 그다음에 결제 화폐 자체를 이걸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 우리가 주요로 생각하는 나라들은 아직 만들고는 있지만 이걸 실제로 채택하기에는 5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쉬운 예로 중국을 예로 들 수 있죠. 중국은 2015년, 16년도부터 이 CBDC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탈달러화를 위해서. 근데 아직도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10개 도시에서 시범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7년이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10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과연 몇 년이 걸릴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갑자기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 코너에 몰렸다, 뭐 궁지에 몰렸다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쉬운 예로 들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제 회의록에서도 좀 말이 나왔던 건데 우리 당장 CBDC를 신경 쓰고 있지 않다. 물론 만들 계획은 있지만 CBDC가 당장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지는 않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차츰차츰 만들 것이고 만든다라면 패드가 만들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좀 더불어서 왜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냐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패드의 부총재죠. 부의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CBDC 만드는 건 좋다. 만드는 거지만 이 현재 기술력으로 그다음에 이걸 채택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5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야 실제로 우리가 CBDC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미국 자체에서도 이 기술력이 뛰어나고 큰 은행인 미국 자체에서도 이 CBDC가 5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최소. 근데 미국이 CBDC가 어느 정도 체제가 잡혀야 지금은 결국엔 이 전 세계 지구라는 거는 미국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가 과연 이 영향을 줄까요? 그렇기보다는 그런 개발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는 용도밖에 안 되고 글로벌적으로 이 CBDC를 사용하기에는 아마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스테이블 뭐 이런 악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동안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자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여서 좋은 발전과 좋은 안정성, 좋은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CBDC를 거들떠 보기보다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각광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코인한수님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최대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더의 USD 코인이 조금 시총이 근접해 왔다고 합니다. 조만간 역전 가능성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뭐 한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지금 뭐 CBDC 시간이 뭐 오래 걸릴 거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어떠한 위험을 갖고 있으며 이런 위험이 어떻게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 좀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테더죠. 우리 시총 1회 이 테더가 그 입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USDC죠. USDC 코인이 지금 계속 시총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 1위인 테더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루나 테라 이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두려워하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테더사에서 지금 발표하는 이런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너네들 투명성 있게 자료를 이제 우리한테 공개를 하지 않으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네들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투자자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단연 지금 돋보이는 USDC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시총 1위인 테더는 안전한 상황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2달 사이에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한 85조 원 정도의 시총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코인 시장이 나빠서 지금 그 시가총액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테더 자체의 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뭐 루나테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약간의 뭐 디페깅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1달러에 디페깅 못하고 그 깨져버리면 그 조그만 움직임 하나에 많은 그 두려움들을 느낍니다. 좀 그런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볼 수도 있겠고 뭐 0.94까지 최근에 내려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뭐 당연히 뭐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다음에 있을 이 하락장이 만약에 온다면 이걸 이끌 상황이 무엇이 되겠는가? 저는 단언코 이 태도의 몰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수년간 준비금에 대한 부족이 지금 의혹이 있었어요. 뭐 작년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뤄져 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지금 미국 이제 당국과 법정 소송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상황이 지나가면 신뢰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계속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 뭐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뭐 너네들이 갖고 있는 준비금 뭐 헝다 그룹과 지금 관련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지금 여러 힘든 상황인데, 자, 테더가 만약에 지금 이제 탑 10 안에 드는 이제 회계 법인에서 이 자료를 검증을 받고 이걸 우리에게 좀 공표를 이렇게 해줬더라면 우리들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뭐 어떻게 뭐 100%뭐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지, 뭐 지금 회사 어음에서 계속 이렇게 뭐 국채 이런 식으로 국가 쪽 이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테더가 이렇게 자리를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는 100% 투명성 있게 자료를 지금 제출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지금 당연히 지금 이제 USDC가 뭐 역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뭐 만약에 테더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 테더 가지고 이렇게 막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상당히 편해요. 뭐 보내고 송금하고 이런데 USDC보다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좀 더 잘 되어 있기에 많이 쓰시는데, 좀 이런 상태에 좀 리스크가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조금은 그래도 뭐 분산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3A로 캐피탈 뭐 이렇게 뭐 이 헤지 펀드에 지금 돈을 대출한 플랫폼들도 지금 현재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 여러 좀 소형 거래소들도 지금 다 지금 파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으로 가는 조건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좀 우리가 그 장벽들,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하나씩 좀 극복을 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코인가드님께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더와 또 USD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원수님,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뭐 암호화폐 시장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좀 채택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를 어떻게 이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를 뭐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 버릴 수 없는 영역이라면 확실히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는 서로 양분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식으로부터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가지는 장점과 그다음 암호화폐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뭐 버릴 수 없다라면 선두를 하는 게 맞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미 정부에서 제출 보고에서 암호화폐는 금융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암호화폐 자체는 현재 뭐 탈중앙화니까 뭐 누가 중간에서 중재할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현재히 낮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제 서비스 도움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금융 서비스에 그다음에 다른 금융 서비스가 너무 또 수수료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요. 거기서 소외받는 계층이 뭐 은행 그 소외받는 계층도 뭐 계좌를 뭐 개설할 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소외받았던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암호화폐가 가지는 뭐 경쟁력 자체죠.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주가 상승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 유치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전통 금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뭐 옛날부터 쌓았던 이 히스토리들이 쌓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데, 암호화폐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무궁무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나라 자체, 국익 자체에, 그다음에 개발 자체에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개방성 이 자체가 뭐 예전에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뭐
탈세다, 뭐 자금 세탁이다, 막 이런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암호화폐 자체는 추적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방성이라고 하죠.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으로 추적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자체가 뭐 그런 나쁜 쪽으로 활용되는데 좋은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좀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암호화폐는 뭐 장려된다, 뭐 좋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가적으로 좀 쓰이는 것도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좀 뭐 중용을 한다. 그래서 뭐 한 600억 정도를 이제 투입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각종 나라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점점 이제 더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앞에 얘기했던 게 뭐 테더가 이제 힘들어지니 그래서 뭐 하락장이 올 수가 있겠느니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좀 더 길게 쭉 늘여놓고 보면은 앞으로 있을 이제 우상향의 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디파이 업체들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여러 좀 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셀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든 지금 어디서 돈을 좀 마련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해 추가로 상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셀시우스가 무너지면 또 타격이 클 거라고 제가 좀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평단가를 이제 한 뭐 청산가를 한 2,722불이나 내려서 지금 청산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 디파이 업체들도 다 사기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4,90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뭐 한 대략 뭐 500만 원 선 이상이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우리 비트코인이 내려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뭐 바이낸스 CEO도 이렇게 지금 뭐 여러 대통령들을 이제 독대를 하면서 암호화폐에 좀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지 상업 거래소에 뭐 암호화폐 도입을 채택하고 뭐 채택 뭐 재정적 문의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한다고 하니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크립토닷컴 CEO도 뭐 퍼드가 이런 시장에서 막 퍼드들이 많잖아요. 막 암호화폐 망할 거다 이런 퍼드들이 뭐 앞으로 이제 뭐 시장의 불안감 좀 해소하는 데 있어서 뭐 도와주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자금 유치를 좀 하려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동시에 뭐 이용자 대 자금 출금을 막 제한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건 좀 한정적으로 좀 흘려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이 비트코인이나 이 주식을 막 움직이는 운전수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 2분기 지금 실적이 슬슬 이제 실적 시즌이죠. 오는 단계인데 자, 2분기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정유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뭐 당연하죠. 비트코인도 지금 나스닥과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이렇게 단기를 보면 좀 힘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거의 뭐 우리 비트코인 가격 지난 말부터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한 600만 우리 대한민국 600만 투자자들 많은 손실을 봤는데 이에 지금 거래소들은 지금 계속 막 하루에도 막 수십 원씩 벌어들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참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질 거예요. 자, 거래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그 비용만 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 여기다 그냥 돈 이렇게 왜 주냐고요. 우리가 좀 더 버티고 좋은 타점 잡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수익을 내서 우리가 한번 이런 빈부격차를 한번 줄여보자라고 좀 제가 좀 강하게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번 달에 제일 중요한 일정이죠. 7월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건데요. 75bp가 결정이 될 거라는 소리가 지금 90% 이상 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코인한스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오늘의 주제가 상승을 위해서잖아요.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75bp를 인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중간중간에 여러 내용이 나오면서 뭐 90몇 프로였다가 80몇 프로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일 이제 CME 그룹에서는 이제 측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96%까지 거의 뭐 100%에 가깝죠. 그만큼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7월 달 FOMC에는
7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애매하게 뭐 50bp에서 나중에 75bp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올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다음에 그때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확실한 이 조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75bp가 나온다라면은 다음부터는 50bp, 25bp 이렇게 순차적으로 낮아지면서 그 내용 자체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모든 시장, 그다음에 그 암호화폐 포함해서 모든 시장이 상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